세계시장 안정을 위해 무역은 필수 요소입니다. 그리고 무역으로 국내 꽃게 파동을 안정시킨 기업이 있습니다. 35년째 꽃게 대중화에 기여하고 있는 산호물산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경기도 양주에서 인도양, 대서양, 환태평양까지 진출한 오늘의 주인공 김태훈 대표님을 만나봅니다. 네, 저희 산호물산은 국내산 꽃게 및 수입산 꽃게를 대형 식당 및 프랜차이즈 업체 또는 일반 도매업자들한테 유통하고 있고, 공급 물량은 연간 약 500톤 정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1987년에 가락시장에서부터 저희 부친께서 시작하셨고, 제가 대학교 1, 2학년 때도 아르바이트로 한 번씩 나가서 일을 도우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구리 도매시장 생기면서 그쪽으로 옮겨서 산호수산이라는 상호로 시작을 하게 되었고, 그러다가 이제 수입을 하기 시작하면서 산호물산이라는 법인을 설립해서 산호물산은 수입을 했고 산호수산은 국내산 위주로 해서 그렇게 같이 하게 된 거죠. 청출어람이라고 하죠. 부친 때부터 꽃게를 다뤄온 김태훈 대표가 새롭게 확장하는 분야가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양념게장, 꽃게 간장게장을 지금 시작했습니다. 3개월 정도 되었는데 판매가 되고 알려지면 공기도 제조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근처에 700평 정도 부지를 확보해놓고 있거든요. 인허가 과정 중에 있고 거의 완성 단계입니다. 인허가가 난다면 핫섭이라고 그러죠. 바다가 제조공장 설치 계획이고, 냉동창고도 옆에 크게 지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꽃게 요리의 생명, 꽃게의 신선도 확인을 위해 바로 냉동창고로 향하는데요. 신선한 꽃게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사이즈별로 재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물량은 보통 평균적으로 창고에 한 50톤 정도 들어있고요. 제가 점을 보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온도 유지도 항상 하고 있고, 그래서 제품 유지가 됩니다. 맛있는 꽃게는 맛있는 온도가 필수라고 하는데요. 지금 마이너스 21도로 저희들은 세팅해놨고, 원래 법적으로 마이너스 18도 이하로 관리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더 신선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3도 더 낮춰가지고 마이너스 21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꽃게가 보통 일반 서민들은 접하지 못한 고가의 상품이었고,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고등어 깔치가 한 마리에 1,000원이다. 그러면 꽃게는 뭐 마리당 한 10,000원 이상 올라서 10배 정도 됐습니다, 진짜로. 지금은 여러 나라에 들어오니까 가격은 지금 많이 내려갔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비싼 거죠. 국가에서는 정부 비축분이라고 해가지고 추석 명절이나 설 명절 때 고등어, 이면수, 동태, 오징어 물량을 풀거든요. 가격을 안정화시키려고 그러는 건데, 꽃게 같은 경우는 특수 품목이고 또 정부에서 손을 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물건 보기도 어렵고 전문가만이 물건을 판단할 수 있거든요. 과거에는 귀했던 식재료 꽃게. 지금은 꽃게가 많아졌지만 김태훈 대표는 아직도 귀하게 여긴다는데요. 과거에는 정말 귀한 식재료였거든요. 그때보다 안정화되고 공급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생각이 남아서 그런지 선뜻 갖다 먹지는 못해요. 또 우리 거래처에 납품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많이는 못 먹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귀하게 여기던 꽃게. 그래서 김태훈 대표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냅니다. 제가 알기로는 1997년도에 수입 개방화가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100% 국내산에 의존해야 됐고, 항상 4년에 한 번씩 꽃게가 파동이 왔습니다. 가격이 폭등하고 또 납품이 어려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역학과를 간 것도 저는 어릴 때부터 사업을 하고 싶었고 또 무역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말년 때는 계획서를 썼습니다. 돈을 좀 모아가지고 조금 종달들을 만든다. 실제로 복학 전에 일본 오사카에 한 석 달 있으면서 프레스센터, 라멘집에서 알바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서비스 정신도 많이 배우고 사업적 기반을 다져 나갔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또 꽃게를 하시니까 그 찰나에 국내산 꽃게가 파동이 많고 하니까 수입을 시작해야 되겠다 해서 합류해야 될 기회가 됐습니다. 가격 파동이 많았던 국내산 꽃게 문제를 해결하려던 김태훈 대표는 자신의 전공을 살려 저 멀리 인도양을 바라보게 되는데요. 국내산 꽃게가 항상 일정하지 않고 들락날락 많이 날 때는 가격이 폭락하고 또 안 날 때는 가격이 폭등하고, 그런 모습을 보고 가격과 물량을 어떻게 안정화시킬까라고 고민하던 끝에 인도라는 나라를 발굴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포트라에서 하는 무역 실무 교육을 받고 있었는데 서플라이어 발굴하는 법을 배워가지고 우연찮게 인도를 발견하게 됐어요.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죠. 그러나 산 넘어 산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그 당시에 인도의 꽃게 시장은 뭐 꼭 시장이랄 것도 없죠. 뭐 꽃게는 못 먹는 생선이라 생각했고 뭐 버리는 정도였으니까요. 근데 저희가 들어가서 꽃게를 잡아라 했더니 처음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많거든요. 잡아가지고 포장을 해가지고 버리기도 80% 이상 버렸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우리가 이 종류만 잡아라 해가지고 이제 그것만 하게 되니까 과정이 1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리고 초창기 물량은 얼마 안 됐지만 우리가 2000년도부터 시작했는데 2004년도에는 한국의 도로 물량이 한 70컨테이너 가까이 가져왔거든요. 톤수로는 한 컨테이너 25톤이니까 물량을 많이 했습니다. 도로면 부산의 업자들한테 나눠주기 바빴습니다. 그때는. 지금은 물량은 그 정도는 안 되지만 물량이 많이 고갈됐거든요. 지금은 인도에서는 안 들어오고 파키스탄에서만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질 좋은 꽃게를 가득 싣고 우리나라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제 성공할 일만 남았을까요? 처음에 1년간은 거의 무반응이었습니다. 그럼 굳이 왜 인도 걸로 쓰느냐, 아무리 싸지만 하는 반응으로 정말을 고전을 했죠. 대신에 기존 납품처가 있어가지고 이 물량을 우리 납품처에 거의 소진하다시피 했는데 2002년도 정도부터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가락시장, 노량진시장, 뭐 부산. 그러다가 2003년도에 부산에서 폭발적인 인기가 왔어요. 물량을 가져오는 족족히 자기들한테만 달래요. 그 당시에 공교롭게도 국내산 꽃게가 안 잡혀가지고 가격이 폭등하는 시기였습니다. 운 좋게도 인도산 꽃게가 알려지게 기회가 됐고 그러면서 우리가 공급을 많이 했고 또 여서도로는 인도에서 물건을 못 가져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는데 우리밖에 루트를 몰랐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가져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고급 식재료였던 꽃게는 다양한 수입처를 확보하면서 안정화에 접어들었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납품을 주로 많이 해왔거든요. 납품이라면 예를 들어서 갈비집에 양념게장용으로 나가는 걸 우리가 공급을 하는데 지금 알다시피 작업장에서 작업을 하고 자르고 선별을 하고 좋은 것만 물건을 납품하고 있는데 가격이 예를 들어서 들락날락하면 쓰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지장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1년 딱 계약하면 1년 가격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손해도 볼 때도 있는데 남을 때도 많죠. 그러니까 마진에 국한하지 않고 우리 가족이 먹는다는 생각으로 꾸준하게 좋은 물건 같은 가격에 공급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 메리트고 장점인 것 같습니다. 꽃게 대중화를 위해서 지금 앞장설 거고 그래서 제품도 시작하는 거고 이 제품이 고객들한테 많이 알려진다면 직영 식당을 내어서 무한리필로 누구나 쉽게 드실 수 있게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전에 무한리필로 도전하시는 사장님들 많이 계시는데 실패한 이유가 꾸준한 물량 공급이 안 돼서거든요. 가지고 있는 냉동 창고에 비축해 두고 1년 동안 계속 공급할 자신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습니다. 제 지금 1차적인 목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영 식당을 차려서 꽃게를 대중화시키고 2차적인 목표는 수출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미국, 일본 등등 세계화도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역을 거뜬하게 달성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꽃게 대중화를 선언하는 김태훈 대표. 10년 후에는 어떤 모습을 그리고 계신가요? 우리 직영점이 많게도 필요 없고 한 서울 경기 지역에 한 30개 정도 운영하면서 직영을 둘러보면서 손님들이 맛있게 꽃게를 먹고 있는 모습을 보면 흐뭇해하는 모습이 10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